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서 발표한 건강한 식습관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수백만 명의 식습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줄고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뇌졸중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5가지의 건강 식습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버드가 발표한 장수 식습관 첫 번째는 과일 2인분과 채소 3인분을 매일 먹기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과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서큐레이션 저널 2021년 논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과일 2인분, 채소 3인분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질환, 암,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일 1인분은 사과 1개, 바나나 1개이고 채소 1인분은 시금치 반컵, 당근 1줌, 상추깻잎 같은 쌈채소 4, 5장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식사마다 조금씩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 3끼에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나눠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삼시세끼 식단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바나나 1개와 플레인 요거트 또는 사과 반쪽 슬라이스를 먹기입니다. 아침에는 보통 4시간이 지나면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간단히 먹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로는 쌈 채소와 나물 반찬 1~2가지, 시금치, 도라지, 숙주나물 등을 드세요. 이외에 다른 나물 반찬도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당근, 오이를 반찬으로 먹거나 브로콜리를 데쳐서 들깨가루 무침 또는 참기름 소금 간하여 드세요. 입이 심심하여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귤이나 블루베리, 토마토를 드셔보세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100g당 약 20칼로리로 1개, 10g 기준 2칼로리입니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50대 이상 분들의 장 건강, 혈당 관리,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과일은 피로 회복, 심장 보호,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식사 때마다 나물, 쌈 채소를 조금씩 곁들이고 간식은 과자 대신 과일과 채소로 바꿔보세요. 과자는 영양가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아 먹어도 배는 안 부른데 살은 찌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뿐만 아니라 당분도 많기 때문에 비만, 당뇨, 고혈압에도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몸에 해로운 인공 첨가물이 많은 과자 대신 자연 그대로의 과일이나 채소로 간식을 대체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만성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가 발표한 장수 식습관 두 번째는 통곡물 위주 식단 구성하기입니다. 하버드 의대 샨 박사가 2023년 JAMA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통곡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률이 20%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통곡물은 곡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곡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등이 있습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 좋은 이유는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당뇨와 고지혈증, 복부비만 관리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미밥 대신 잡곡밥을 드셔보세요. 쌀과 귀리 또는 보리를 7:3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면 편하게 통곡물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 통곡물만으로 지어진 밥을 드시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 백미밥에 귀리나 보리를 7:3 비율로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맛이나 소화 상태에 맞춰
백미와 통곡물의 비율을 조절해 보세요. 통곡물 비율이 높을수록 물을 조금 더 넉넉히 넣고 충분히 불려주면 더 맛있는 통곡물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고를 때는 통밀빵을 골라 드셔보세요. 일반 빵에 사용되는 밀가루는 밀을 정제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대부분 상실되어 식이섬유는 거의 없을 뿐더러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통밀빵은 껍질과 씨눈까지 포함된 통밀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남아있어 흰빵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가게 만들어줍니다. 밀이 정제가 되지 않아 통밀빵의 식감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나 건강에는 훨씬 이롭기 때문에 일반 빵보다는 통밀빵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통밀빵을 고를 때는 반드시 통밀 함유량을 확인하여 고르세요. 겉이 통밀빵처럼 갈색이라도 밀기울 첨가로 색맛낸 흰빵은 영양적으로 통밀빵과 다릅니다. 이외에도 간식으로는 흰쌀을 이용한 뻥튀기 대신 구운 현미떡, 미숫가루 같은 전통 곡물을 활용한 간식을 골라보세요. 처음부터 전부 바꾸기보다 하루 한 끼만 바꾸거나 통곡물 비율을 점차 늘려가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가 발표한 장수 식습관 세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하버드 의대 샨 박사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나 가공육 대신 식물성 단백질 콩, 견과류, 두부, 렌틸콩 등을 주로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14에서 22% 낮고 전반적인 사망률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 끼니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두부, 콩국수, 청국장입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기 반찬만 있는 식사에 두부 반모를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두유, 삶은 콩, 콩물 등을 먹어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검은 콩, 렌틸콩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밥을 할 때 렌틸콩과 검은 콩을 넣어 단백질 섭취를 늘리거나 검은 콩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검은 콩국수, 검은 콩두유 등을 섭취하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입니다. 이 음식들은 소량으로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보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 줌 약 2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한 끼 이상은 육류 대신 두부나 콩 반찬을 넣어 드셔보세요.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과 무가당 두유 조합도 간편하면서 영양이 좋습니다. 하버드가 발표한 장수 식습관 네 번째는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입니다. 하버드대 식품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을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장수를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버드 대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지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이름 그대로 포화되지 않은 구조의 지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딱딱하게 굳지 않고 혈관을 막지 않는 좋은 지방입니다.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유지해 심장질환, 고혈압,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맥벽에 쌓이는 찌꺼기를 줄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가진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의 신호 전달 기능을 도와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한 요리법도 알아볼까요?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한 요리법 첫 번째는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로 볶기입니다.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 무심코 쓰던 식용유를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식용유는 고온에서 산화되기 쉬워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물볶음, 계란 요리, 두부구이처럼 자주 해 드시는 반찬류는 올리브 오일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중불 이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조리 온도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강한 불에서 사용하면 올리브 오일 속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특히 온도가 높으면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쉽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중불 이하에서 볶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한 요리법 두 번째는 삼겹살보다 고등어나 연어를 더 자주 먹기입니다. 혹시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기 많은 육류를 즐겨 먹고 계신가요? 하지만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고 혈관 속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저하나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미국 심장학회 ACC의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중장년층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삼겹살이나 붉은 고기의 섭취량을 줄이고 생선구이나 생선찜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건강과 함께 식탁 분위기도 한층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한 요리법 세 번째는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로 바꾸기입니다. 튀김 음식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기름에 오래 노출되면서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물질이 생기기 쉽고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반면 찜이나 구이 요리는 기름 사용을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튀기기보다는 오븐에 굽거나 찜기에 찌는 방법, 두부전 대신에 구운 두부나 두부 스테이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에 이은 하버드가 발표한 장수 식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설탕과 소금 줄이기입니다. 하버드 의대는 장수 식습관 중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당과 나트륨의 제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당과 소금 섭취는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의 경우 입맛이 예전 같지 않아 단맛, 짠맛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로 인해 혈관과 신장 기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설탕과 소금 줄이기를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설탕과 소금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가공식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 섭취 줄이기입니다. 가공식품은 바쁜 일상에서 편리하긴 하지만 그 속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보존제, 인공첨가물이 다량 들어있어 혈압, 콜레스테롤, 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햄이나 소시지 대신 삶은 계란, 구운 두부, 닭가슴살 등 자연식 재료를 준비해 보세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주 찾게 되는 라면은 국물까지 다 마시게 되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라면은 기름으로 흰 밀가루 면을 튀긴 것이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라면을 튀기는 데 사용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라면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두부면을 추천드립니다. 두부면은 말 그대로 두부를 이용해 만든 면입니다. 라면이 꼭 먹고 싶다면 스프에 일반 면 대신 두부면을 넣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먹으며 라면에 대한 욕구를 달래보세요. 또 두부면은 면이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칼국수, 비빔면, 짜장면 등 흰 밀가루면이 들어가는 요리에도 대체해서 사용해 보세요. 가공식품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비슷하면서 덜 자극적이고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해 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설탕과 소금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음료수 대신 물이나 보리차 마시기입니다. 단 게 땡겨서 무심코 마신 음료수 한 병에는 각설탕 8개에서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단 음료는 당뇨와 지방간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갈증이 날 땐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보리차는 구수한 맛이 있으면서도 카페인이 없어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줄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설탕 대신 계피가루,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 활용하기입니다. 달달한 맛이 당기지만 설탕은 걱정된다면 계피가루를 한번 써보세요. 계피는 단맛을 내면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미국 NIH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계피의 성분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급상승을 완화해준다고 보고됐습니다. 소금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마늘, 생강, 다시마, 표고버섯 가루와 같은 천연 식재료를 이용해 보세요. 이런 식품들은 감칠맛과 향을 내주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설탕과 소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국물은 적게, 간은 식탁에서 추가하지 않기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한 입 먹으면 시원하긴 하지만 한 숟갈에 나트륨이 수백 밀리그램씩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국물 음식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식사하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작은 그릇에 덜어 최소한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식탁에서 추가로 간장을 더 넣거나 소금을 찍어 먹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싱겁게 조리하고 재료의 맛으로 즐기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식습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건강에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건강은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건강해지는 여러분을 만나보세요. 시니어 헬스톡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